공포라디오 무익남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나리와 겪은 선배 사건 이후로 오랜만에 갑자기 옛날 일이 떠올라 이야기 하나 풀어볼까 한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떠났다. 현장학습이라고 해봤자 학교 바로 뒤가 수목원이라 도시락만 싸들고 그냥 등산을 했다. 여하튼 조가 짜여지고 현장학습을 빙자한 단체 등산을 시작했다. 정말 떡같은 산이었다. 딱 초가을에 낮은 뒷산이었는데 을씨년스럽기가 제모한한 겨털만큼 음습하고 후덥지근한 곳이었다. 여하튼 정상에 오르고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다. 그곳은 나무가 무성한 곳이었는데 비가 온 지 한참 된 것 같았고 나무 기둥이 다 시커멓게 썩은 것처럼 보였다. 작년에 떨어져 내린 낙엽이 아직도 삭지 않은 이상한 곳이었는데 발밑 지천에 벌레가 드글드글했다. 그런 곳에서 밥이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싶었지만 험난한 산행은 엄마가 단무지에 햄만 넣고 만들어준 그런 김밥도 단 2번만 씹고 삼키게끔 만들어줬다. 내려오는 길은 쌤들도 지쳤는지 애들 통솔도 느슨한 분위기였다. 대충 밥 먹고 내려가면 오후는 집에 가든 오락실에 들르든 그건 애들 자유였고 지금처럼 학교가 빡빡한 곳은 아니었다는 기억이 있다. 여하튼 산 중반을 내려올 쯤 뱃속에서 신호가 왔다. 사실 신호는 아까 덜 잘린 김밥을 씹을 때부터 오고 있었고 그땐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게 오산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힘든 산행으로 지치고 늘어진 내 대장을 쥐어짜는 굴곡 기다란 놈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고 아랫배가 차가워지며 식은땀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난 급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때마침 약수터가 얼마 남지 않은 지점이었고 어르신들 새벽 운동을 위해 마련된 운동기구장 근처에 화장실을 봤던 기억이 떠올랐다. 내 발걸음은 더할 나위 없이 경쾌해졌다. 그때 이미 조별 모임은 흔적 없이 사라져 있을 때였고 조별로 나뉘어봤자 애들은 점심 먹을 때 이미 끼리끼리 모여서 밥을 먹을 때였다. 조금씩 걸을 때마다 장 속의 그 녀석이 연약한 내 가략근을 거칠게 후려치고 있었다. 갑자기 걸음이 빨라지니 내 뒤를 따라오던 나리가 나를 불렀다. 사실 학교에 모여서 산을 오르고 점심을 먹고 내려가던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던 녀석이 나를 불렀으니 가략근의 마지막 힘이 풀리더라도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야, 너 어디가? 동갑내기 예쁜 여자애한테 똥 마려워서 화장실을 가야 한다는 얘기를 꺼낼 수 있을 리가 없었지만 나리는 이미 내 안색이 시퍼렇게 변한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한 눈치였다. 좀 참고 내려가서 화장실 가면 안 돼? 그건 불가능했고 네가 불러서 걸음을 멈춘 것만 하더라도 난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내의 힘을 다한 거다라고 난 표정으로 말했다. 구겨진 내 얼굴을 보고 나리는 안쓰러운 듯 이제 보이기 시작한 약수터 옆 화장실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그럼 들어가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내가 뒤돌아 달려갔다. 이제 다른 사람 눈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다행히 내 가방엔 엄마가 밥 먹고 쓰라고 준 사각 티슈도 있었겠다. 이 이상 지체했다간 가략근을 비집고 굵고 긴 그놈이 머리를 내밀 찰나였다. 달리는 와중에도 씩씩 흘러나오는 가스는 왜 이리 독한지. 다행히 화장실엔 사람이 없었고 난 근처에 아무 칸이나 들어가 지퍼를 풀고 지금껏 기다리느라 나만큼이나 지치고 힘겨없을 그놈을 놓아주었다. 온 세상이 천국 같던 그 1분이 지나고 나서야 난 남은 자투리 해방감도 맛볼 수 있었다. 물을 내리고 일어나는데 상당히 냄새가 심한 화장실임을 느끼게 되었다. 청소는 언제 하고 버려둔 건지 바닥은 진흙과 침투성이에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침침한 회색 시멘트 벽은 싸구려 타일로 뒤덮여 저질스러운 낙서가 질비했다. 낮이라 그런지 불도 켜지지 않은 화장실의 유일한 광원은 내 머리 조금 위에 난 창문뿐이었다. 누가 들여다봐도 좋을 정도로 훤하게 뚫린 창문엔 나무와 잎사귀만 보였다. 볼 일도 다 봤겠다. 나가려고 했는데 재밌는 낙서들이 보였다. 누구랑 누가 좋아한다든지 욕설도 써있고 여자만 연락하라고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다. 남자 화장실에 왜 여자만 연락하라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진 아직까지도 의문이다. 그런데 화장실 문 아래쪽에 이런 낙서가 있는 거다. 여기서 볼일 보다가 너가 하는
목소리 들은 사람? 너가? 너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웃긴 건 그 낙서 아래 무슨 답장처럼 나도 들었었는데? 나도! 이런 식의 낙서가 이어져 있는 거였다. 그 낙서를 따라 한참 내려가다가 난 섬찟한 글의 글을 읽었다. 난 지금 들려. 희각인 낙서에 소름이 쫙 돋았다. 그게 왜 그렇게 무섭게 느껴진 건지 뒤이어 깨달을 수 있었다. 나도 들렸으니까. 화장실 쪽 창 너머에서 희미하게 말이 들려오고 있었다. 무슨 박자라도 맞추듯 너가 일정한 박자에 맞춰 들리기 시작한 말에 난 한급히 쪽창에서 시선을 떼고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았다. 이제 문만 열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 문 바로 앞에서도 들리기 시작했다. 앞뒤에서 하는 여린 여자 목소리인지 속삭이는 가성 같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비울 건 다 비웠는데 다시 싸하게 아랫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일단 화장실에 있어봤자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것은 확실했고 소리고 뭐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순간 뭔가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엔 뭔지 몰랐다. 뭔가가 알짱거리길래 뭐지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 화장실에 빛이 들어오는 곳은 쪽창 하나뿐이었다. 비스듬하게 화장실 벽에 들어진 창문빛에 뭔가 둥그런 것이 불쑥불쑥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하는 이상한 소린 이미 충분히 가까워져 있었는데 난 멍청하게 아무 생각도 없이 고개를 들어 쪽창을 바라봤다. 분명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쑥 하는 소리와 함께 시커먼 머리가 쪽창 위로 불쑥 튀어올랐다 다시 떨어졌다. 헝클어져서 쭉쭉 늘어진 검은 거미줄 같은 머리카락 사이로 시뻘겋게 충혈된 눈이 분명 똑바로 날 노려보고 있었다. 난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시느기고 화장실 바닥이고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 문제는 내가 봤다는 것을 깨달은 창밖에 그것이 몇 번이고 뛰어오르며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다는 거였다. 튀어오를 때마다 더 가까이 다가온 그것은 급기야 쪽창의 가장자리를 검고 썩은 나뭇가지 같은 손가락으로 움켜쥐고 쥐어뜯듯이 기어오르려고 했다. 앞뒤에서 들리는 비명소리에 난 미칠 것 같았고 화장실 문 너머에도 저런 귀신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 차라리 기절을 하던지 심장마비에 걸리던지 하고 싶었다. 웅크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미칠 듯이 뛰는 내 심장 소리가 거슬려 죽을 것 같았는데 난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목청이 찢어져라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화장실 문틈 사이로 희고 통통한 손가락들이 구물거리며 기어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다. 내 비명 소리에 맞춰 그 미역머리 귀신은 정말이지 머리를 쑤시고 들어올 것처럼 쪽창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앙상한 해골에 머리카락만 뒤덮은 것처럼 무서운 모습이었다. 화장실을 먼저 본 게 다행이었다. 아니었다면 바지에 지러질 게 분명했다. 축축하고 비릿한 냄새에 내 정신은 혼미해졌다. 이대로 기절하는 건가 하던 와중에 문득 다시금 화장실 아래로 기어 들어오려 하는 손가락을 봤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내가 본 미역머리 귀신은 손가락이 나뭇가지처럼 앙상했다. 그런데 화장실 문에 있는 놈은 통통하고 자꾸 가는 게 꼭 아기 손가락 같았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 나는 화장실 문 너머에 있는 놈은 작은 놈이다. 작은 놈이라면 내가 도망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 확실하지 않은 이유는 그때 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살고자 하는 힘으로 난 벌떡 일어나 이제 손만 뻗으면 내 얼굴을 잡아뜯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귀신에게서 떨어져 화장실 문을 벌컥 열어 제꼈다. 그리고 발치에서 굴러다니는 희고 긴 물체엔 신경도 쓰지 않고 화장실 밖으로 개성을 지르며 뛰쳐내려갔다.
온몸이 진흙에 침에 오물투성이었지만 그런 것들은 신경도 쓰이지 않았고 그 귀신놈이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 겁에 질려서 나는 그 산길을 굴러떨어져 내려갔다. 다행히 중턱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나리를 만날 수 있었다. 나리를 보자마자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 눈물에 콧물에 나중에는 코랑 기가 막혀서 죽을 것 같은데 나리가 물끄러미 서서 나를 내려다봤다. 그러니까 내가 느릿느릿한 나리의 말에 고개를 들자 나리가 뒤이어 말했다. 뒤돌아보지 말라니까. 내가 엉엉 울면서 귀신이 하고 말을 잇지 못하자 나리가 갑자기 내 등 뒤쪽을 노려보며 호통을 쳤다. 니년 새끼는 어디다 버려두고 애먼 놈을 괴롭히는 거야. 이 기름에 튀겨 죽일련. 기묘하게 높은 애기 같은 목소리에 난 울음이 쏙 들어갔다. 한참 동안 한 곳만 노려보는 나리가 이상할 정도로 믿음직하달까 든든하달까. 이제 귀신은 다 갔구나. 안도한 나를 보며 나리가 말했다. 우리 집 가자. 왜? 한번 나리 집에서 된통 태웠던 기억이 있는 나를 향해 나리가 말했다. 너 또 귀신 씌었어.